자, 오늘은 이번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솔스티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특히나 이제 저번 주 주말 동안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또 가장 많이 펌핑을 보여주고 급등을 보여줬던 것들이 또 이제 김치코인이죠. 뭐 40%, 30%, 기본 20%씩 대부분 이제 급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이러한 코인들이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이 그래도 예상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빠지기보다는 한 차례 더 급등하는 상황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해서 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되고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ADP도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내용들이 금리 결정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구매자 지수와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런 것들도 왜 중요한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자, 내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레 7월 2일까지 해서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이 고용지표가 왜 중요하고 시장에 지금은 좀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이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가 현재 금리 결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되게 많이 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 벌기도 하고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뭐 3천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소비 습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2020년도 당시에 중고차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신차가 늦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돈이 되게 많이 풀렸습니다. 시장도 정말 많이 움직이고 증시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대폭 늘어났었어요. 이 부분만,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소비가 이제 우리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소비가 같이 증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한 것이죠.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에도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1년도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런 영향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가도 되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당시에 이런 소비 패턴들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봐도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인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5월달에 발표하게 된 고용지표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와줬었잖아요. 고용호조, 그렇죠? 뭐 월드컵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효과라고 하지만 뭐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5월 고용호조로 인해서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졌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물가의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지표 또한 이번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 그리고 7월 1일, 7월 2일까지 그 중에서도 비농업 고용지수 7월 2일날 발표하게 될 이 지표,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지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고용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하락을 또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냐면 금리보다 어쨌든 금리 결정에 있어서 고용지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물가 데이터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고용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좋다라고 해서 시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결론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반등도 한 차례 보여주면서 그래도 박스권, 단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수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은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너무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보다는 부합하는 수준 정도만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경제라는 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하더라도 그래도 유지는 돼줘야 돼요.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은 사태가 막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용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이라는 게 결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게 나오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와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라는 게 특별하게 변함이 크게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발표하게 될 ISM 제조업 지수,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제조업 상황에 대한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시면 비농업 고용 지수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서비스업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업과 산업 지수 자체가 GDP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들이 50 이상만 유지가 되면 된다. 딱 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현재로서는 둔화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강하게 크게 급등할 가능성, 그런 이슈들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자, 지난번에 제가 패드워치상 표를 보여드렸을 때는 2027년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2026년도 9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나서 2027년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었어요. 제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27년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50%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려면 물가가 안정되어야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먼 얘기긴 하지만 27년도면 아직 멀었죠. 뭐 금방 지나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전까지 27년도 1월, 2월, 26년도 이제 8, 9, 10, 11, 12 이때 매달마다 발표해야 되는 물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봐야겠죠. 물가가 안정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는 2027년도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딱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겠지만 어쨌든 그 다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는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이 물가 데이터는 7월 14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8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쵸? 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또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보다는 이 중요한 이슈가 7월 8일 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시장의 또 변곡 구간에서 항상 나타나는 김치코인들이 이제 금요일 정도부터 해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단타 종목을 다시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 이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 고민되시는 코인들을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대응하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솔스티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파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상승파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급등하면서 조정받고 올라가죠.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 합니다. 이 눌림목 구간은 또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왜 이런 구간이 생기게 되고 이런 구간이 어느 구간에서 왜 이렇게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거래량이 동반돼서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거래량이 동반돼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래량은 흔히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정도의 거래량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던 구간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은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이자, 이런 구간을 지켜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는 이런 구간에서,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B라는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할로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 50%를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C 구간, 눌림목이 형성됐던 여기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면 모두 정리를 하고
지지를 해주면 더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솔스티스를 말씀을 드렸을 때 급등이 나오게 되면 항상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그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위치가 740원, 770원 위치였다. 여기가 바로 검은색 라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면 이 구간을 또 지지를 해주고 나서 오늘도 상승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880원짜리를 이탈하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 위치에서 윗꼬리 달고 1000원 구간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간은 한 차례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절반 이상은 그래도 1000원짜리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들 880원짜리를 이탈하면 모두 정리하는 이런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금요일날이나 빠르면 목요일 중으로 해서는 또 단타 종목도 같이 드릴 거니까 영상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